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돈입니다. 예, 오늘 배불리TV 벌써 제 9회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2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낮에는 좀 덥습니다. 엊그제는 영상 30도까지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낮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예,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배불리TV의 배를 차지하시는 배석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인사 좀 하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전 청라중 회장 배석희입니다. 네네. 인사를 하시는 멘트가 정해져 있지 않으셔가지고 어떨 땐 길 때가 있고 어떨 땐 짧을 때가 있으시거든요. 네, 기분 탓입니다. 예, 그런가요?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역시 이번 한 주는 우리 청라 우리 복합타운 거기에 대한 이제 입찰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았고, 여기서 또 기대했던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이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와 희망이 좀 모처럼 커지는 그런 날이었다, 그런 한 주였다 생각합니다. 네, 한 주 사이에 저희 더청라 구독자 수가 100명이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2100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2000명이 돌파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또 한 주 만에 5%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다 제 덕이긴 한데 좀 속도가 좀 더 많이 붙여서 빨리 3000명 우리 구독자 수가 생기면 우리가 좀 더 투자 좀 하고 주민여러분 보시겠지만 앞에 위에 조명 제가 좀 투자해서 오늘은 좀 더 화면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조명을 좀 몇 주 동안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얼굴이 훨씬 좋아졌는데요. 제 얼굴 어떻게 나오는지, 회장님 얼굴 어떻게 나오는지 실시간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저희가 올려드리는 콘텐츠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YG플러스님 안녕하세요. 임중호님 수고하십니다. 레이첼기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졸리비님, 좋아좋아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셨고요. 푸른 버드나무님 기다렸어요 반갑습니다. 김종열님 저희 2번 뵙는 것 같아요. 늘 배부른 2분 반가워요. 애써주심에 감사드려요. 또 김용철님 반갑습니다. 슈수님 안녕하세요. 네, 레이첼기님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셨고, 야생야사님 안녕하세요. 노 비대위원장님, 배 회장님 빛나요 2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주민분이 청집사에 오셔가지고 저도 마침 청집사에 있어서 만나 뵌 적 있는데, 그 주민분이 저한테 아주 뜻깊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물이 방송보다 낫다고. 그래서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실물이 훨씬 낫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 그럼 방송이 어떻게 나오냐 그랬더니 좀 어둡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해서 그날 제가 이 조명을 보강했습니다. 예, 조명이 6개가 추가되게 됐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위에 그 네모나게 조명이 있으시고 보이실 텐데 거의 20년은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좀 젊게 살아보고. 네, 슈슈님 말씀하셨습니다. 반짝반짝 광이 난다고 지금 하시는데요. 이도환님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임명박님, 임영박님이시네요. 이명박? 예. 송도에는 송현아, 청라에는 청현아, 가즈아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 오늘 본방사수 하시는군요. 반가입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실시간 채팅 너무 많이 참여하시는데, 이호성님, 네, 매주마다 찾아오시죠.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한 주는 정말 최고로 고조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엄청 기대됩니다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분들, 울로님 진짜 일주일 동안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슈수님 역시 돈을 들여야 멋이 나네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럼요. 돈이 중요합니다. 레이첼기님, 회장님 덕에 현우 터졌어요. 멋지십니다. 저도 지금 웃음 참느라 지금 힘든데요. 네. 어쨌든, YG 플러스님, 버퍼링이 없어서 좋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회선 점검을 좀 해봤는데, 저희 회선 문제는 아니고, 그 시간대에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스트리머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다시 보기를 그래도 또 많이 시청해 주셨더라고요. 예, 다시 보기 조회수가 2,000회가 넘었습니다. 지난주 방송이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조회수도 많고 또 환호해 주시는 우리 주민도 많아서 열심히 또 방송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들하고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또 이명박님 청현아는 청라 현대 아산병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고고진실님 오셨네요. 베빌리TV 가져와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네, 지금처럼 실시간 채팅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난주 8회 방송 즐겁고 유익한 방송들만 모아서 베스트 클립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댓글들 지금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레이첼 김님, 전혀 권한 없는 사람들이 청라총연 사칭하는 건 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라총연을 사칭하고 다니는지 어이가 없네요. 또 1인 단체와 특정 정치 성향 단체, 또 역시 저희 아파트는 그분들이 다 접수를 했네요. 라는 또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1인 단체까지 어이없네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CSTV님, 예전에 그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청총연을 너무 무시하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지금 3기 청라총연을 발족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엠스카이님, 헐 특정 정당, 돈테크만님, 청라의 정치지망생들 많네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두 매니저도 정치인 꿈이 있어 보이네요. 정치 편향되어 어디 바른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여러 걱정의 댓글, 우려의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중에 유튜브 서버 문제로, 스트리밍 서버 문제로 살짝 버퍼링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방송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다시 보기에서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다시 보기에도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화보해서 신속하게 좀 동시 착공으로 해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버퍼링이 조금 심해서 청취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회선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 서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스트리밍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화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게요. 일단은 보시는 분들께서 화질 설정을 좀 저화질로 설정해서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좀 놓치신 분들이 계시면 내일 올라가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놓치신 부분들 꼭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버퍼링이 좀 생기네요. 네, 7호선 개통식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이제는 청라 주민분들께서 다 알고 계신 분일 것 같은데, 저희 더청라의 윤창민 보도국장님이 직접 이 성남역 개통식 현장으로 가서 이 개통식 실황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를 해주셨는데요. 아이고, 또 이 중계에 좀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주셨고, 동시 시청자 수가 몇백 명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제안해서 갔다는 왔는데, 일단 제 덕이긴 합니다. 예. 이 7호선 성남 연장선 개통식에서 이 실황 중계를 하던 우리 윤창민 보도국장님의 모습이 이 서구청 보도자료에도 실렸더라고요. 그게 너무 사진이 웃겨서 제가 오늘 자료 사진으로 좀 띄우고 싶었는데 결국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여기 편집할 때만 넣어보세요. 네,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방금 보고 오셨던 그 사진이 문제의 사진입니다. 우리 윤창민 보도국장이 저희 시장과 구청장과 시의원들 사이에서 열심히 중계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요즘 윤창민 국장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다 열심히 합니다. 그 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출근을 지키지 않아서 출근 시간만 지키면 되는데, 출근은 10시 반에 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9시인가요? 원래 9시인데 10시 반에 나오죠. 네. 그것도 아주 떳떳하게 나옵니다. 이제 지금은 그냥 10시 반으로 굳어지는 추세인데. 그것도 10시 반으로 굳어지면 또 11시 반에 나오겠네요? 아예 오후에 밥 먹고 나오라고.
네, 이광일이님 오셨네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더청라의 베블리 TV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게 시청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야생야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보도국장님, 엄지척입니다. 라고 또 칭찬해 주셨네요. 아이고, 예. 뭐 요즘에 칭찬 받는 것만큼 또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네. 뭐 지금 못 들은 척 하고 있습니다. 네. 윤창민 보도국장도 계시고, 또 저희 그 배양준 기자님도 계시고, 또 오늘 또 우리 음향 감독님이 네, 또 새로 오시고, 예, 새로 오셔가지고, 예, 저희 이제 또 스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만큼 또 부담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그 청집사 송을 제가 좀 작곡 좀 해달라고 우리 음악 감독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조만간 이제 청집사 송이 나오지 않을까. 청집사 송? 광고 CM송이네요? 예, 광고 CM송이면서 좀 주민들한테 좀 뭐 희망이라고 그럴까? 좀 주범을 주는 그런 음악이 나올 기대합니다. 예, 뭐 그 음악도 나오고요. 또 저 6월 15일 날 깨알 홍보를 하자면 6월 15일에 노영돈의 신곡이 2년 만에 나옵니다. 예,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저는 발라드 가수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저기 노블리님이 가수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신곡이 몇 곡이 있어요. 근데 눈 감고 들으면 도대체 구분이 안 가서. 아니에요. 그래도 제 곡 중에 동암역 2번 출구라는 곡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 청라국제도시역 2번 출구를 해야 되는데. 청라국제도시역 2번 출구? 청라국제도시역은 출구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 출구를 그러면 좀 더 홍이 좋았을 텐데. 네, 야생야사님 기대하겠습니다. 청집사 송 말씀하셨고, 이호성님 청라청년 카페 회원이 9,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블리TV도 9,000명이 다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명박님은 이름 말씀드릴 때마다 조금 이렇게 뒤에가 좀 이렇게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네, 언젠가 윤 기자님 인터뷰도 해주세요. 뵙고 싶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또 그 청라청년 추진위라고 사칭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실시간 댓글이 굉장히 뜨겁게 달렸거든요. 오늘도 지금 그 실시간 댓글에 추진단장이라는 분이 표모 씨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분은 누구인가요? 라는 또 댓글이 달렸어요. 그 단장은 이제 추진단장이 아니고 아마 인천시민단 뭐 해서 거기서 이제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단장을 한 것 같은데, 네. 뭐 지난주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좋은 단체 만들어서 본인들 그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좋은 일 하는 것은 좋다. 단지 이제 청라청년이라는 우리 고유명사 그래서 이걸 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사칭이다. 뭐 회장이다, 뭐 회장 권한대행이다, 또는 뭐 청라청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사칭이어서 이런 것좀 좀 자제하시고 뭐 좋은 뜻이 있으시면 그분들끼리 모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청라청년 추진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최근에는 GTX-D 인천시민 추진단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청라청년을 만들어준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욕이고 모독이고 아주 부적절한 언행이죠. 하루빨리 이제 청라청년 3기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출범하길 바라고, 제가 이제 요즘 물밑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곧 가시적으로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청라청년 3기가 또 빨리 출범이 돼야 저도 이제 이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아티스트로 돌아갈 텐데. 그 당시에 이제 한 3개월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벌써 7개월이 됐습니다. 7개월이 됐는데, 뭐 늦은 감이 있지만 뭐 늦었을 때가 첫발이라고, 빨리 이제 청라청년 3기가 정상적으로 출범이 되길 바라고, 어쨌든 간에 진행시켜 보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슈슈님, 동암역 2번 출구 들어볼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곡의 가수가 2명인데요. 제 이름 노형돈을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또 깨알 홍보를 또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대화 내용이 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치시면 저희 카페가 연결이 되고요. 또 주소는 www.cheongna.kr 입니다. 청라.kr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카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카페를 지금 옮긴 지 거의 7개월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비데이 출범한 시점부터니까요. 회원수가 2배가 늘었고요. 또 그 전 카페에서는 이 회장님에 대한 법적 고소고발이라든지 소송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들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법적 처리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수사 진행 중이고, 곧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쪽 사법기관에서 또 이 문제를 오래 끄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인천 서부산단, 그 서부산단 지하에 이제 무상으로 있는 환경단체에 대해서 더 청라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걸 사유로 해가지고, 고소가 되고 민사사건이 됐는데,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예훼손, 또 업무방해, 그다음 개인정보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피솔당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사법기관, 1차 사법기관이 경찰에서 불송치가 됐고, 또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러한 형사처분이 있었다. 단지 이 이제 고소인들이 이제 저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진행되는 대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때 그 더 청라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때 여러 가지 이제 공적인 서류에 의해서 이 해당 단체가 우리 서부산단 본 건물 지하에 무상으로 입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요. 저는 참 의아한 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임원들이 우리도 있지 않은 사람이 있죠. 표모 씨, 박모 씨, 정모 씨가 있는데, 특히 표모 씨나 박모 씨는 자기들이 굉장한 재력가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죠? 내가 몇십억이 있다. 내가 항공기에 기장인데 연봉이 몇 억이다 하고 다니는데, 사실 서부산단 지하면 월세가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한 30만원 안 될 것 같은데. 그 월세가 아까워서? 그 월세 내면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환경단체가 그 서부산단이라는 우리 청라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떤 그 환경과 관련된, 특히 악취와 관련된 그런 온상이었었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굉장히 그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서부산단 공단의 여러 임원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거기에 무상으로 지하에 왜 환경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전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또 한간에 이제 들리는 얘기는 그 단체의 임원과 이 주물공단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다. 그 의혹도 있는 거죠? 의혹이 있다. 이제 그렇게 제보도 있고 해서 그런 의혹과 의구심을 받느니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나와서 좀 황골탈퇴하는 모습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산단 지하에가 있는 건 적절치 않아요. 그 당시에 그 기사나 보도들이 저희가 충분한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께서 형사 관련된 그 고소건이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같은 사안으로 그 형사와 민사가 같이 진행되면 이 형사의 이 처분을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잖아요, 민사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감안을 하죠. 감안을 하고,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청라에 여러 가지 환경 시설들을, 오염 시설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서부산단, 그 과정에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물공단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지금 한 11개 정도 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악취가 있었고, 우리가 주물치라고 그러죠, 주물치.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약간 그 쇠 비린내 나는. 그쵸, 쇳가루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좀 고통을 받았었죠. 최근에는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그 공단의 지하에 왜 환경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또 이 환경단체의 설립 시점도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또 이 환경단체가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지금 움직이고 있고, 특히 청라청년 추진이 여기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이 환경단체가.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라청년이라는 어떤 우리 주민단체의 구성원도 좀 걸릴 건 걸르고 그럴 필요가 있다. 환경단체면 환경단체답게 그런 모습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 청라 주민분들이 또 특히나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또 그 다른 아파트, 청라 내 아파트 입대 회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을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봤을 때는 이 불난자 몇 명이서 청라를 뒤흔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몇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돌려막기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많아야 한 7, 8분이세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 단체 만들었다가 이 단체 만들고 이 단체가 또 모여서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어서 맞고 또 이 구성원들의 주요 멤버들이 또 이 정치권과 다 연결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청라청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세력들의 그런 암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청라청년이 정상화되는 길에 괜히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지난주 제8회 방송에서 드렸던 말씀들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8회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야생야사님 응원합니다. 배 회장님 진실은 늘 승리합니다. 화이팅 말씀해 주셨고요. 레이첼김님 어휴 배 회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배 회장님 멘탈 갑 그러나 건강은 유의하세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정답입니다. 몇 사람에 의해 흔들릴 우리 청라 아닙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회장님 건강은 챙기셔야 됩니다. 뭐 고마운 말씀이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신경 쓰고 있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형사적이든 민사적이든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 무혐의가 난다든지, 이제 우리가 피소당한 사건들에서 또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꼭 나올 거다. 자, 뭐 주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쓰리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참 난동을 부렸었죠. 결국 이 사람 뭐 단체의 부회장인 사람으로 밝혀졌고, 또 최근에는 그 청집서와 무슨 거래를 했다. 그래서 뭐 100만원 환불해달라 해가지고 뭐 아름집, 뭐 천국카페, 마뭐뭐뭐 롯데라고 해가지고 아주 시끄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청라 주민이 아니고 계양 주민이더라.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청집사나 더청라에 대해서 모함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법적 처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계양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곧 이제 검찰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 텐데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소를 하는 사람이나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나 굉장히 이제 힘든 건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그 전에 대화나 뭐 이런 걸 풀어내는 게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들은 이제 주민분들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아마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법적 처리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라청년 3기가 출범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님, 현대 아산병원 외국 투자자가 하버드대학교라는 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팩트체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안에 들어갈 차례죠. 예, 지난주에 참 뜨거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더청라의 주요 보도들 모아서 뉴스룸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뉴스룸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뉴스룸 보고 오셨습니다. 아, 뉴스룸이 방송되는 중에 저희 동시 시청자 수가 100명을 잠깐 넘었다가 지금 돌아왔거든요. 아, 제 덕이라니. 다시 한번. 제 덕입니다. 옛날 뭐 개그맨 했는데 제 턱을 치면서 회장님 화면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 덕입니다. 제 턱입니다가 아니고 제 덕입니다죠. 우리 지금 중계 감독님도 지금 흥분하셔가지고 뭐 회장님 말씀하실 때 제 얼굴을 띄워놓고 뭐 저 말하고 있을 때 회장님 얼굴을 띄워놓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 99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동시 시청자 수가 100명을 돌파했을 때 캡처해서 저희 카페에 좀 기념으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기념품 준비하겠습니다. 아, 기념품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100명 동시 시청자 수 찍었을 때 캡처해서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기념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님, 언제 봐도 청라 뉴스룸은 다이나믹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지난주에 4가지 토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뜨거운 관심,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모 상황이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청라의 도시 미래상에 서구는 없다라는 그 주제가 있었고, 세 번째가 청라 3동 지역구 신동근 의원 국토교통위로 이동했다는 그 소식이 있었고요. 네 번째가 서울 시민들의 인천공항행 GTX-D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는 소식들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현안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먼저 가장 지난주에 뜨거웠던 소식이죠. 청라 의료복합타운이 이제 저희가 더청라 배블리TV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4파전에서 5파전 양상이 될 것 같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5파전 양상이 됐습니다. 제가 2+3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제 양자구도 거기에 이제 새 팀이 이제 추가되어서 아주 어디서 가면 흥미도 있고, 또 근데 입찰에 응모하신 분들, 그 기업들을 보면 한 기업 한 기업이 다 우리가 얘기하는 알짜 기업들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어서 청라가 현안을 할 때 이렇게 막 5군데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입찰을 경쟁을 하는 것을 저도 처음 봅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시티타워 때도 참 입찰 기업들이 없어서 애를 태우면서 제발 한 개 기업이라도 좀 들어와라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큰 대기업 사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와서 한번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민분들이 병원 이름들을 주로 보시는데, 이게 또 재무적 투자자도 살펴보면은 굉장한 그 투자 증권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그 면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참 준비를 많이 했다. 그리고 보안도 참 잘 지켜졌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하나금융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하나금융이 이렇게 들어오리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고, 그렇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참 좋은 면도 있는데, 참만 또 이번에는 준비들을 많이 해서 좀 깜짝쇼 비슷하게 돼서, 그러니까요. 이 컨소시엄들이 흩어지지 말고 끝까지 한번 경쟁을 해서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방금 동시 시청자 수가 104명을 돌파했거든요. 야, 청라 의료복합타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먼저 주민분들의 가장 관심이 뜨거운 서울 아산병원과 KTNG 하나은행 컨소시엄인데요. 일단 의료 연구기관으로 서울 아산병원이 메인으로 참여를 하고 카이스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 금융 분야로 KTNG, 또 하나은행, 이지스 자산운용, 또 도우 C&D, 액트너랩이라는 또 회사도 들어왔고요. 이곳이 또 이 스타트업 관련해서 굉장한 또 회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건설 건축사로 아이파크로 유명한 HDC 현대산업개발, 우미건설, 또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도 청라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그 건축사 사무소하고 무형종합건축사 사무소가 들어왔습니다. 주민분들이 지금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원할 만하네요. 그러니까 들어온 기업들 몇몇을 봐도 우리 현대 아산병원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 특히 제가 이제 눈이 있는 우리 더청라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서울 아산병원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에 연고가 없었다. 그래서 연고를 가지고 나온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면
불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뜻밖의 이제 하나금융을 끼고 들어오면서 예. 이 부분을 상쇄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고민을 고민을 한 그런 게 보인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하나금융그룹의 본사가 2024년에 청라로 이전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금융은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본의 질을 볼 때 굉장히 좋은 자본 투자자가 될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근데 현대아산병원이 좀 약간은 우리가 저번에 차병원과 차별되는 부분이 생명공학이라든지 또 관광의료사업이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카이스트가 같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대박이에요. 또 이 부분을 상당히 보완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가 이걸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적절하게 좋은 기업들로 좋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거의 국내에서 베스트 업체들이 다 모여있는 그렇습니다. 진짜 뭐 말 그대로 드림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산병원에서 많은 준비를 했고 이것을 그냥 어떤 모양내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자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참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 하나금융과 서울아산병원, KTNG의 이 컨소시엄의 경쟁자로 지목하시는 게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인데 저희 보도국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세명기독병원을 메인으로 한 한성재단 컨소시엄이 또 대단한 구성을 또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지금 또 보시면요, 의료연구기관에 세명기독병원을 비롯해서 세브란스 병원하고요, 고려대병원, 또 경희의료원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켄트대와 포스텍도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기업투자금융회사로 우리나라 인류 회사죠.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신세계그룹, CJ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건설건축사로는 삼성물산, 여기 또 레미안으로 유명한 브랜드죠. 거기에 이제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 또 간삼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또 대표 건축사들과 이 기업투자금융회사가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것 같아요. 글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입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이 컨소시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보안이 철저했다는 뭐 의미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이 컨소시엄도 무시할 수 없겠다. 단지 좀 취약한 것은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을 들고 들어오면서 또 지역 에 대한 보완을 했는데 역시 지역 연구에 대해서는 약간 좀 추악해 보이긴 하나 그 참여한 컨소시엄의 기업체들 하나하나 보면 뭐 우리나라의 다 베스트 기업이다. 그 부분에 다 자기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그 사뭇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 여기도 뜻밖의 다크호스가 될 것이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또 뭐 주민분들 아산 가자, 아산이면 좋겠어요. 아산 가자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3명 그분들을 존중하지만 드림팀에는 못 미칩니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하버드 썰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 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 이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하버드대 제휴병원이 이 외국계 기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정확히 저도 그 사실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지만 단지 이제 이런 건 있죠. 여기에는 그 외투 자본이 꼭 들어와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 아마 SPC가 설립될 때 외투에 관련된 기업들이 분명히 들어올 거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한 발언이라서 저희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서울아산병원이 지금 컨셉으로 잡고 있는 게 국제의료복합단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표되는 그런 의료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서양의 대표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의료 타운을 만들게 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필리핀, 동남아 쪽까지도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되기 때문에 대단한 구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현대아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준비를 했다. 뭐 그 기업 구성이나 안에 뭐 자본의 질이나 또 뭐 전략적인 투자자 면모를 보면 뭐 단시일 내에 준비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하버드 관련된 병원이 지금 참여가 돼 있는지는 제가 뭐 확답을 못 드리겠으나 그 가능성은 있다. 네,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레이첼 김님, 네임밸류만 따지면 예, 한성재단도 대단하지만 결국 남는 건 병원 이름이라 아산과 세 명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아산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음 컨소시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메리츠 화재 이 컨소시엄이 차병원, 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차병원 이제를 메인으로 내세운 컨소시엄이고요. 메리츠 화재와 SDAMC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해안종합건축사, 정림건축종합건축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인하대국제병원은 인하대병원을 메인으로 해서 가천대와 인천대가 의료연구기관으로 참여를 했고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투자를 하네요. 예, 그리고 GS와 포스코, 태영건설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히림건축사, 단ANC 종합건축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마지막으로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을 메인으로 위시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RBDK와 한국투자증권, 또 호반건설, DI건설, 또 ANU 디자인그룹 건축사, 시아플랜 건축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름들만 들어봐도 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거든요. 참 차병원은 좀 아쉬운 게 있죠. 이게 청라의료복합타운에 가장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는데 이것이 뭐 그 사적인 계약, 우리가 얘기하는 뭐 특혜에 대한 소지 때문에 이제 공모로 가면서 그 이행보증금이죠. 이행보증금까지 이제 돌려받고 한 발 물러섰다가 저번 또 입찰했는데 왜 안 했는지 몰라요. 그때 했으면 혼자 됐을 텐데 말이에요. 단독 입찰이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청라의료복합타운이 이제 트로피 에셋이라고 요즘 뭐 많이 나오는데, 트로피 에셋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좋은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당장은 어떤 수익이 나지 않아도 우리의 큰 우량 자본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차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그 기회를 실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또 차병원만의 또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살린다면 역시 또 다크호스의 또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또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번 경쟁자들 중에서 제일 약하다는 또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또 막강한 상대가 인하대 컨소시엄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진에어 본사를 이 청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그 보도도 나왔고요. 또 인천에 있는 대학들이 연합하지 않았습니까? 인하대뿐만 아니라 인천대와 가천대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이 인하대는 인천을 연고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게 그렇게 없지 않나 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입찰 평가 항목 중에는 또 지역에 관련된 공헌도라든지 어떠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용 창출 뭐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하대가 가장 강점은 지역 연고죠. 또 이번에 들어온 입찰 그 구성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 그 인하대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명이라든가 그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또한 그 인하대만의 그 특수성이 있죠. 이게 뭐 이제 한진그룹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한진그룹이 또 인천공항과 관련된 또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많은 점수를 얻을 것인가 지켜보야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서울 아산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컨소시엄의 주축이 되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과 또 카이스트, 또 KTNG, 또 하나은행이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인하대 국제병원 컨소시엄도 비슷한 걸 했습니다. 이 가천대와 인하대와 인천대가 같이 MOU를 맺었는데요. 이게 또 뭐 카페에도 여러 번 올라왔지만 협약과 MOU가 또 법적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거 당연히 맞습니다. 뭐 MOU는 잘 지켜지면 좋은 거고 또 안 지켜도 그만인 거. 그렇죠. 법적 효력이 없죠. 많이 아실 거예요. 청라 관련돼서 수많은 MOU가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또 협약이라는 것은 이제 그보다는 위에 단계 이제 MOU를 맺고 그 위로 가면 이제 협약 단계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인하대 구성 면모를 보면 제가 볼 때 인하대 컨소시엄은 생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대아산이나 다른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청라 의료복합타운에 이제 자리를 잡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들은 실제로 지금 현재 청라를 둘러싼 또 인천 내에 있는 종합병원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 종합병원들이 생존 전략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필사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강 구도의 하나 의미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인하대하고 이 가천대 길병원이 이 청라가 아니라 인천 전체의 이제 의료 부분들을 꽉 쥐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서울 아산이 들어온다 하면은 이 본인들의 이 파이를 떼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를 떼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아예 뺏길 수도 있죠. 파이가 한쪽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그 생존권을 걸고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향대 부속 병원을 주로 내세운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있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뭐 눈에 띄는 게 이 RBDK라는 회사가 이 청라에 프루지오 뭐였죠? 라피아노, 그렇죠. 라피아노 프루지오를 기획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있는데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아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강릉병원을 마지막으로 25년 동안 신규 병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순천향대 병원 같은 경우에도 20년간 신규 병원 출점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청라에 제안을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지만 지금 뭐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인하대는 안 돼요. 차병원은 불쌍하나 제 목이지요. 단독 안 한 게 신의 한 수입니다. 아산이 들어와야 합니다. 뭐 진해역 규모 작아요. 오면 안 돼요. 인하대 언론 플레이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서울 아산을 바라는 그런 그 바람의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 아산병원이 브랜드가 가장 좋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유수의 업체들이 지금 모여 있고요. 근데 이제 입찰 결과는 꼭 주민들이 바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또 이것이 뭐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어떤 평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얼마만큼 잘 준비했냐 거기에 따라 또 결과는 또 사뭇 달라지게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뭐 시티타워 때도 그런 결과들을 받고 이번에 또 입찰 들어온 여러 가지 컨소시엄 구성을 보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과는 좀 봐야겠다. 대신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어떤 흐름을 보면 역시 그 현대아산병원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민원도 막 릴레이가 되고 뭐 댓글 응원글도 막 올리는데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컨소시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특히 인하대병원을 제가 또 투강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지역 연고가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그 청라 의료복합타운 처음 차병원 들어올 때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역에 관련된 여러 그 업체에서 강력한 태클을 걸었다. 왜냐면 본인들의 그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현대아산병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존 병원들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동시 시청자 수가 129명을 돌파했습니다. 저희 배블리TV 역사상 최초의 일이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1200명 될 겁니다. 아이고, 야, 정말 대단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주민분들은 청라 서울 아산병원을 원하고 계신데요. 이게 또 다들 민간업체잖아요. 지금 저희 청라 의료복합타운에 들어온 이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은 민간업체들이 우리 청라국제도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반대로 이 지자체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인천의 도시 미래상에 서구는 없다 라는 그 토픽이 또 지난주 저희 기사 중에 많이 본 기사로 선정이 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2040 인천 도시 기본 계획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2030 도시 기본 계획에는 청라가 도심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빠져버렸죠. 근데 2040에는 청라뿐만 아니라 이 서구 전체에 도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공무원들이 보는 인천 서구와 기업인들이 보는 인천 서구는 지금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청라청에는 2015년도에 출범할 때만 해도 청라의 어떤 기업을 유치할 때
대기업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 뭐 중견기업만 들어와도 좋겠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뭐 현대모비스 얘기도 나오고, 뭐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뭐 현대아산병원 얘기 나오지만, 네. 또 삼성 얘기도 나오죠. 그렇죠. 또 최근에 신세계 동부장 얘기도 나오죠. 예. 뭐 이렇게 또 중견기업 관련된 업체들도 상당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기업들이 이제 청라를 보는 관점이 이제는 이제 국제 도시로서 청라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역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예. 단지 정치인들, 우리 공무원들은 예. 그걸 아직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 출신들의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서구를 잘 몰라요. 예. 우리가 인천시하고 많은 얘기를 해보면 뭐 남동구나 뭐 밑에 뭐 많이 알지언정 서구가 어떠한 현실에 있고 서구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 바람이라고 그러면 뭐라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방선거나 총선할 때 예. 이제는 뭐 인천시장을 뽑든지 아니면 뭐 서구청장을 뽑든지 뭐 할 때 이제는 서구를 잘 아는 사람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지금까지의 인천시장의 면면을 보면 역시 서구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가 하나의 도심으로 묶여 있었는데, 지금은 서구 자체에 도심이 없는 걸 보면 이게 10년 뒤의 계획이거든요. 오히려 더 퇴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청라 패싱이라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거의 뭐 서구 패싱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보도 자료를 보면 이 도심들의 기준을 GTX-B 라인을 기준으로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GTX-B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죠. 저는 이제 GTX-D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업은 아니어서 B 말입니다. B. 예. 송도로 그러니까, 가는. 송도 가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남북의 어떤 그 연결도 중요하지만 동서의 연결도 중요하고,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동서 간의 문제가 되죠. 특히 이제 우리 그 동쪽에 있는 수도권 서울과의 접근성, 또 서쪽에 있는 인천공항과의 접근성, 그 사이에 첫 관문으로서 청라국제도시가 있기 때문에 청라국제도시의 어떤 그 발전상이 곧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관계된 역할을 할 것이다. 단지 지금 이제 청라국제도시가 LH가 이제 이 기획 시행사이다 보니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역 정치인들이 좀 강한 파워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아직까지 그런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 일단 지자체가 청라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도심축들을 보면은요, 2040 인천 도시 기본계획에 나온 도심축들을 보면은 뭐 인천시는 GTX-B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도심이 다 남동 쪽에 모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인천시장의 전 지역구가 국회의원 시절의 지역구가 남동구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전략상으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좀 서구의 현실과 서구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또 인천시에 좀 진출을 해야 되는 거고, 중앙정치에도 좀 진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인천이라는 것이 뭐 남북관계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공항이라는 것과 우리 수도권 사이에서의 그 청라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배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인천시 혹은 중앙정치에 가서 이러한 강조를 하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확실한 청사진을 그려가는 그런 우리가 긍정적인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치인들의 역할 중요하고 지자체의 역할 중요한데요. 저희 청라의 국회의원들 먼저 살펴보면, 일단 청라 1동과 2동은 김교흥 국회의원이고요. 청라 3동 같은 경우에는 신동근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신동근 국회의원이 이제 청라 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국토교통위로 이동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분들이 우려의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 게, 우리 신동근 의원님께서 검단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 총선에서 이제 선거구 획정의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정말 잘못된 선거구 획정이었다. 청라 3동이 서구
을로 감으로 해가지고 청라 전체적인 힘이 약화됐다. 지금 뭐 우리 이삼동은 김경호 의원이 계시지만 특히 삼동은 젊은 세대가 많고 또 청라 현안이 또 대부분 청라 3동에 또 많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 당시에 선거구 획정 당시에 뭐 청라에 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더군다나 이게 뭐 당이 틀리면 더 어려워질 텐데 지금 같은 당이잖아요. 신동근 씨하고 우리 김경훈 씨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전혀 시너지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표 중심으로 움직이는 분이어서 청라 3동은 아주 뭐 전체적인 그 서구 의뢰에서 보면 뭐 거의 표에 그런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굴만 내미는 정도로 유지가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또 1동, 2동은 또 다른 우리가 선거 획정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는 상황이 돼서 참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다시 이제 선거 획정을 해서 청라 국제도시는 당연히 경제 자유 구역을 한 그 몸통이 돼야지 이렇게 쪼개져서는 안 된다. 작년에 선거구 획정 때 카페에 여러 글들을 보시면 많은 지금 이제 되돌아서 보면 많이 이제 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당연히 청라는 한 몸통으로 가야지 그것이 쪼개져가지고 뭐가 되는 법은 거의 없다. 그러게 말입니다. 신동근 의원과 김교흥 의원의 이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에 뭐 GTX D 노선 문제로 뭐 갈등을 빚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또 보도까지 일부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동근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제가 이제 이학재 의원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불기소 관련된 그 문서에 보면 뭐 이학재 의원 측도 인정을 해요. 청라 3동이 서구 을로 감으로 해서 이학재 의원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됐다. 그거는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역을 나눠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바람에 청라는 굉장히 그 중앙정치에서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번에 뭐 GTX-D 문제만 봐도 신동근 의원은 당연히 검단 쪽에 그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국토교통을 갔기 때문에 국토교통이 갖고 뭐 GTX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뭐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선이라든지 뭐 시티타워라든지 뭐 스타필드 문제 또 우리가 그 IHP 쪽에 관련된 기업 유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동근 의원이 청라 주민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주민분들한테 그 국토교통위로 옮겼다는 걸 알리는 그 뭐 오정보고 형태의 문자 메시지에서도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청라 연장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고요. 또 우리 서구청장과 인천시장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GTX-D에 대한 인천 원안이고 또 김포검단은 그냥 원안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신동근 의원의 그 메시지에는 인천이라는 얘기가 빠지고 GTX-D 원안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간 걸 보면 좀 교묘해 보입니다. 신동근 의원 측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신동근 의원 측은 이제 말을 뭐 좀 못하긴 하는데 이분의 이 신동근 의원실의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떤 GTX-D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진 않겠다. 단지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면 따르겠다는 아주 애매하고 오묘한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이면에 있는 얘기, 행간의 얘기는 신동근 의원은 역시 그 인천 원안이 아니라 저쪽 이제 김포나 검단 쪽의 단일 노선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심증을 밝히는 것 같고 역시 청라 쪽에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는 역시 그 유권자의 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 갈라진 의견에 대해서는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은 뭐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GTX-D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이 서구가 남북으로 지금 갈라진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 김포 검단 주민들과 청라, 영종, 루원시티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해서 빚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요라는 것은 가는 곳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오는 곳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청라에서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비대위원장, 우리 노영도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해서 우리 도청라에서 추진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거와 달리 철도의 어떤 비식값을 산출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조출이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BC값이라는 거, 그러니까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오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철도 노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도가 가는 사람만 있느냐, 오는 사람도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각을 새롭게 본다면, 예. 자, GTX-D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로 가는 사람도 우리가 수요로 잡아야 되지만,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사람도 수요를 수행한다면, 예. 전체적인 그 BC값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천공항이 될 거다. 예. 그럼 서울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김포 검단으로 가는 거에 대한 생각과 인천공항으로 가야 된다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서울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요. 자, 우리가 서울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에서 검단 김포로 가는 것 또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뜻깊은 조사였다. 예. 그렇죠. 이 철도교통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 수요가 아니라 양방향 수요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더청라가 준비했던 이 GTX-D 노선 관련 서울시민 인식도 조사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더청라가 조사기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 리서치에 의뢰를 했고요. 2021년 5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601명이 응답을 했고요. 유무선 ARS를 통해서 응답률 3.2% 또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의 표본 오차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의 노선이 다음 두 개 안, 그러니까 김포행과 인천공항행 중에서 결정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노선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거의 과반에 해당하는 분들이 인천공항행을 선택하셨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김포행은 29%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저희가 이제 이용 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행 또는 김포행으로 단일 노선이 결정이 된다면 이 어떤 노선, 필요시 이 노선들을 이용할 의향이 있냐라고 이 묻는 질문에 인천공항행 같은 경우에는 46%가 매우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김포행 같은 경우에는 약 3분의 2밖에 안 되는 30% 정도 분들이 매우 그렇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반대로 살펴봤을 때요, 부정 의견을 살펴보면 인천공항행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가 11.9%, 또 전혀 그렇지 않다가 5.3%에 불과했는데요. 네. 예. 그런데 김포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쳐서 거의 30%에 육박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부정 의사를 표하셨어요. 뭐 어떻게 보면 예. 뭐 당연한 결과가 또 있을 수 있겠으나, 예. 뭐 단지 저는 뭐 김포나 뭐 검단의 사실 주민들의 어떤 출퇴근에 대한 어려움은 예. 제가 뭐 보도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GTX-D에 대한 그 서울 시민들의 요구는 인천공항 쪽에 있지 않나. 예. 우리가 뭐 국가 경쟁이라는 걸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가 경쟁력 중에서 인천공항에 적기에 적당한 화물들이 안성맞춤으로 도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당연하죠. 국가 경쟁력이라서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수의 노선을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효용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여론조사가 아주 큰 표본은 아닐지라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래서 아마 더 청라에서 뭐 우리 인천시, 서구청 또 뭐 국토위 다 이 관련된 자료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좀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충분히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관계기관에서는 좀 더 이 GTX-D 인천공항 노선에 대해서 재고를 하고 우리가 그 사업 추진안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세분화시킨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인천공항행과 김포행에 대해서 긍정 의사와 이 부정 의사를 좀 합쳐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이렇게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친 긍정평가와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친 부정평가를 좀 한눈에 보시면은요, 인천공항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훨씬 높고요. 예, 또 이 부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김포행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울 시민분들은 GTX-D를 인천공항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GTX-D에 대한 그 교통수단에 대한 큰 목적이 출퇴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네. 우리가 좀 더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가 수도권과 이제 인천공항 연결하는 이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지금 공항철도가 있든 뭐 다른 대체 수단이 있든 이게 단일 노선에 관련돼서는 국가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복수로 가는 것이 낭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이 노선이 우리가 복수의 노선이고 중복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상 명분이 없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도청라와 인천공항 경제권 시민연대가 이 용역 보고서, 조사 보고서를 서울시 국토교통부, 대광위, 또 인천시, 인천 서구까지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까지도 보냈고요. 예, 이 자료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오늘 인천시청 관계자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이를 어떻게 이런 조사를 할 생각을 했냐고. 예. 참 이건 제 덕이 아니라 여기 덕입니다. 네, 이건 다 제 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4가지 주요 토픽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특히 이 GTX-D 문제와 서울 아산병원을 위시로 한 이 청라 의료복합타운 문제들 다 짚어봤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었고요. 또 오늘 동시 시청자 수가 최대 139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 덕입니다. 정말요? 예. 아니,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 저희 비대위원장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뭐 오케이 하고 추진한 했지만, 상당히 좀 더 청나라는 이제 언론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것,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여론을 수렴했다는 의의가 있고, 우리가 자칫 놓칠 뻔했던 역방향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감안을 했다. 네. 아마 관계기관에서 충분히 참고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향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라에 계속 좋은 일들이 있네요. 또 뭐 GTX-D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라 의료복합타운이 5파전 양상을 띠고 있고 또 뭐 서울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6월 말 고시에서 어떤 문안을 가지고 고시가 될지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민원도 하시고 또 목소리도 내야 되고 또 GTX-D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어떠한 뭐 절단이 아니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리고 뭐 국제 업무단지 가구역 같은 경우에도 뭐 용적률을 높이는 쪽으로 좀 가고 있고 이제 이 가구역에 대한 협약이 끝나면 나구역도 바로 이어서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청라 현안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것은 이제 어차피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이제 청라에 20평대 후반, 30대 초반들이 4억대 초반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실거주라고 하죠. 내가 살려고 들어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 1억 이상의 가격이 오른 상태이고 또 청라 의료복합타운의 발표 이후에 약간의 우리가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가요? 실제로 매물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거래가 돼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신고가를 찍어가는 그런 뭐 많지 않은 거래량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뭐 최근에는 이제 청라의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 제가 좀 목소리 좀 높여볼까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한 단계는 좀 낮추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은 지금 어떤 대출 구조나 어떤 이런 부동산 경기를 보면 집을 장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무주택자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청라 전체적으로 사실은 뭐 신규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올랐지만 우리 구축 아파트들 특히 뭐 1단지, 2단지 또 3단지 쪽 구축 아파트들은 사실은 이제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비트해서 올라가지 못했죠. 그동안에 또 우리가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도 뭐 원금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기 과열지구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보고
또 지역 정치인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네. 코스트코도 뭐 지금 이번 달 중에 6월 중에 뭐 협약과 토지 매매 계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스트리밍 시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조금 뭐 잡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MBC 아트라는 그 회사에 또 이 의지가 크기 때문에 뭐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복수의 또 지역 정치인들 말 잘하는 우리 지역 정치인들의 말을 빌어보면 뭐 크지는 않지만 공기업이 뭐 하나 들어온다는. 오늘 또 스포일러를 하나 풀어주시네요. 어디에 들어오냐면 저 국제무단지 쪽 같기도 한데 뭐 큰 공기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공기업이 자꾸 우리 청라에 들어와서 좋은 그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아주 눈에 띄는 것은 청라의 상가 관련된 투자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나가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상가에 대한 수요를 찾으신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 이러한 청라 현안들이 우리 좀 가시화되고 좀 우리 청라의 여러 가지 그 수요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상징적으로 좀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다 풀어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일단 이제 가장 큰 고민은 뭐 청라 현안들도 있지만 이제 청라 3기를 출범을 시켜야 된다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주민분들이 청라 청년에 대한 기대도 있고 빨리 청라 3기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성원도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가 되면 기존에 가졌던 청라 청년의 그런 정통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출범이 될 거니까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들도 많이 풀어봤고, 또 회장님 방금 주신 스포일러도 또 나중에 또 이게 또 성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뭐 좀 구체화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140명의 동시 시청자 수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일 나가게 되는 다시 보기에도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배불리TV 제9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